재경 씨랑 라이브 처음 해봤잖아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지금 고소하려고 지금 영업방해로 방해하셨잖아요. 다음에는 출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니요? A1 관련해서 A1뿐만 아니고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내 차를 팔고 싶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네.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컨텐츠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차에 관심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차가 좀 인기가 많고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트렌드가 뭔지 그런 걸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중고차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 이제 피주고 사신 분들이 올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리 탓도 좀 크고 지금 신형 프리미엄 같은 거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GT3도 저희가 최근에 팔았을 때도 피 없이 솔직히 우리도 매입했는데 손해 많이 봤잖아요. 중고차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브로커 비즈니스긴 하지만 이게 약간 부동산이나 이런 거랑 다른 게 부동산은 매입해주는 게 없잖아요. 중개만 해주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인데 중고차도 물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또 재고를 떠안게 되는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매입을 해줘야 되니까 손님차를. 맞아요. 매입가라고 하면 업자 매입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매가보다 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매가가 5억이다. 그럼 매입가는 그래도 한 거기서 몇천만 원 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손해를 저희가 2억을 넘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 생 고생만 하고 광고비 나가고 뭐 광택비 나가고 막 그런 등등 비용들이 나가잖아. 이 차를 1년 동안 세워놓는 주차비도 나가고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차값이 까진 것만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그냥 까먹어버린 건데 시장이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감가까지 돼버리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당시에 매입을 했던 분들은 좀 피를 본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나가는 차들은 그냥 한정판들은 거의 바로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아벤타도르 S나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나가기가 좀 우라칸도 지금 요즘 많이 안 나가요. F8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잘 나가나요? 잘 안 나가요. 아, 가격은 그래요? 높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가격 문제인 거잖아요. 네, 가격 문제가 있죠. 작년에는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잘 안 나갔다 쳐도 프리미엄만 붙은 게 아니라 메이커에서 이 정도 옵션을 안 넣으면 출고를 안 하겠다 해서 옵션도 늦게 나오니까 차값이 비싸져요. 이 돈이면 이거 사지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을 확 내리지 않으면. 그럼 요즘은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침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손님들이 많이 찾고 그래도 수요는 계속 있잖아. 왜냐면 신차가 팔리니까 계속. 우루스 S는 확실히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루스 S가 있고 퍼포먼트가 있는데 그 이전에 FL 되기 전에 우루스는 지금 얼마 정도에 팔려요? 2억 중후반.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따지고 뭐 19년식도 아직도 2억 후반이니까. 그건 걔네들 또 가격이- 싸게 샀잖아. 3억 맞아. 천인가 뭐. 3억 천에 사서 뭐 3년 동안 뽕빨나게 타고 네. 2억 5천 정도 팔면 그건 잘 탄 거죠 사실은. 슈퍼카라고 하는 게 저도 되게 오래 오너로서 타봤지만 원래 슈퍼카는 5억짜리 타면 한 2, 3년 타면 3억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슈퍼카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탔던 게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출고를 해서 뭐 타게 되면 1년 정도 타면 한 7, 8천 원 까먹겠구나. 1년에 7,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내가 땅에 버릴 생각을 해야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못 탔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리셀러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도 그냥 이 사람들이 빨리 출고받아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붙여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안 붙이더라도 감가 거의 없이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카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브랜드의 네임밸류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는. 지금도 댓글에 보면은 뭐 안 팔릴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격이 문제예요. 결국은. 네. 우루스도 지금 S랑 퍼포먼테가 P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 이 정도에 파는데 내 차도 우루스인데 1년밖에 차이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이 정도는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P 주고 이 정도에 샀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있으니까 가격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우라칸이나 이런 거는 타본 사람들 이미 많이 타봐서 요즘엔 좀 많이 안 나가는 거. 296에서 이제 만약에 또 신차 또 나오면 안 타도 느낌 알 것 같지 않아요? 296은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296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한 건 언제 생각을 했냐면 유튜브에서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시승한 유튜버한테 이제 광고로 차를 예, 제공해서 보면은 그 인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그 사이즈의 차를 타려고 했을 때는 옵션 다 포함해서 뭐 4억이면 탔는데 이제는 뭐 5억이 넘어가 버리고 등치까지 하면 막 6억 가까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 가격이면 이거 안 사지라는 또 느낌이 좀 있어서 그만큼 또 포스가 안 나잖아요. 또 성능으로 타기에는 뭐 어차피 성능은 다 요즘에 슈퍼카에서 다 좋으니까. 우리 대토마스 사업하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아, 예, 저희 대토마스 사업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네, 있습니다. 한 번씩 줌 미팅도 하고 있고요. 본사에서 지금 차 만드는 생산 스케줄이 좀 밀려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토마스에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거나 1년에 그래도 50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저는 아예 강남 이런 데다 매장 만들 생각도 있어요. 부동산 건물을 살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는 사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거기서 1층 매장 만들고 3, 4층은 뭐 임대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연장이냐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트렁크에다가 공구를 싣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연장 싣고 다닌다고 나 블로그 할 건데 이름 그럼 뭘로 하지? 약간 연장 재경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재경이가 원래 파워블로그 1세대 출신이에요. 저보다 더 먼저 시작을 해서 파워블로그 1세대 출신이고 저는 1.5세대 정도 출신인데 그때부터 재경이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중고차 시장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다. 중고차 시장 지금은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좀 지나면은 중고차는 항상 수요랑 공급이 비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피도 좀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중고차가 제가 네. 부동산 볼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도 거래량이 고점 대비로 3분의 1토막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2분의 1토막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정도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부동산 시장도 시장에서 보면 왜 이게 거래량이 안 나올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안 팔리니까 당연히 중개업자들이 버는 수익이 줄어들었을 거고 왜 그럴까요? 보면 결국 아직까지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양보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매수자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이 정도고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걸 사봤자 이자를 이만큼 내야 되면 굳이 이 돈 주고 왜 사? 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자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차라리 경기가 조금 더 다운이 되거나 금리 오른 게 시장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그거를 살려고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전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격이 좋은 거는 바로바로 팔리잖아요. 또 결국은 가격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손해를 거의 안 보는 시장만 보다가 이제 와서 조금 손해를 보려고 하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사람들이 과거에 비정상적인 시장에 적응을 해버려서 가격을 좀 안 내려서 거래가 드문드문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가격을 내리면 다 팔려요, 다. 근데 매도자분들이 가격을 양보를 안 하는 시장인가요, 지금이 그러면? 저런 거 같아요. 예전에 GT3 팔 때 그런 거였는데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 가격 받아준다는데 이렇게. 근데 그거는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상 세워놓으면 나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아, 나 이 얘기하니까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모든 영업하는 조직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차가 A1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A라는 차가 A1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더 비싸게 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항상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내놨는데 200억에 내놨어. 사장님 이렇게 200억에 팔면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200억 그럼 200억에 팔게요 했는데 다른 빌딩 중개법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210억에 팔아드릴게요. 그치, 부동산은 더 그럴 것 같은 부동산은 게 더 정보가 다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210억에 지금 손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엄청 해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을 뺏어오는 게 목적이야. 뺏어오고 이 사람이 여기서 계약을 한다 그래. 그러면 일단 이 계약을 빨리 파토를 내야. 파토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야 매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업 전략으로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오가고 사실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혹하잖아요. 10억을 더 받아준다는데 그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재경 씨가 볼 때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1억대에서 추천할 만한 차량, 2억대에서 추천할 만한 차량, 뭐 3억대 추천할 만한 차량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1억대는 박스터가 거의 갑 아니에요. 근데 좀 속도도 좋아하고 좀 그렇다면 M으로 가야 되고. 근데 오픈 에어를 그냥 모두 성능을 봤을 때는 박스터가 좀 제일 나은 거 박스터 같아요. S 2.5, S나 뭐 GTS 네네, 감가상각도 거의 없고 뭐 저는 박스터 추천합니다. 2억대에서는 1억에서 2억 사이? 네네. 맥라렌도 있고 650도 싸고 570도 싸고. 아, 맥라렌 그런 거 650S가 다 있어요. 얼마나 해요? 지금 1억 3천에서 1억 6천 사이? 1억 3천밖에 안 해요? 스파이더는 한 1억 5천 이상 무조건 아, 줘야 돼요. 스파이더 1억 5천 네. 정도? 그 다음에 뭐 RA 신형도 와, 있고. 그러면 내가 돈이 약간 예산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밖에 없는데 빠르고 좀 간지나고 뭐 오픈되는 차 타고 싶다면 무조건 맥라렌. 맥라렌 아니에요? 네네네. 가성비 최고인데? 최고죠. 진짜 빠르잖아요. 한 1억 5천이면 막말로 박스터 GTS밖에 못 사요. 구형이긴 하지만 빠름으로 치면 박스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리고 문도 위로 열리고 아멘보다 빠르잖아요. 570은 얼마나 해요 요즘에?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억 후반대 하고요. 570은 더 비싸요? 570 스파이더는 연식이 다 좋아요. 아, 650은 옛날 연식이니까. 예, 맞아요. 네. 675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나 해요? 675는 지금 사고가 다 나가지고 다 사고 났어요? 대부분 사고차들이 아,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고차구나.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갖고 있는 분들 옛날에 이제 비쌀 때 사서 그리고 2억대를 한번 찾아보죠. 2억에서 한 2억 5천 사이에는 우라칸도 있고 우라칸 스파이더. 네, 488 에보 말고 그냥 우라칸. 488 스파이더 그거밖에 안 하나요? 지금 2억 5천 정도에서 좀 내가? 왔다 갔다 하죠. 네. 많이 내려갔구나.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요.
좀 더 쓰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어려워. 3호까지. GT3도 있고. GT3 차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STO랑 GT3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뭐 포르쉐의 마법 외계인의 어떤 뭐 고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역시 포르쉐는 짱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STO가 더 좋아요. 타보면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박력 넘치고 감성도 넘치고 결국은 GT3가 물론 너무 좋은 차지만 GT3 RS랑 STO랑 비교해요. 그쵸. 근데 RS는 내가 안 타봤으니까 네. 결국 이게 돈의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GT3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죠. 가성비가 2억 한 중후반에서 살 수 있는 또는 이제 옵션 많이 넣으면 3억까지 가지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재경씨 같은 경우 그러면 992 GT3가 있고 488 스파이더가 있고 연식 좋은 거, 좀 옵션 좋은 거 그리고 우라칸 그냥 스파이더가 있어요. 뭘 살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좀 GT3 살 것 같아요. 이유는? 신형에다가 새 거니까 나중에 감가상각도 괜찮고. 재경씨 내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감가상각이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평가상각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용어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488 스파이더랑 그러면 우라칸 에보 말고 그냥 우라칸 스파이더랑 어떤 거 추천하세요? 488이 낫죠. 그냥 타고 다니기에 488이 무난하잖아. 그리고 안에도 되게 넓고 488이랑 또 F8이랑 또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라칸이 배기음도 훨씬 좋고 감성은 좁아서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좁아가지고 네. 제 친구도 키가 되게 크거든요. 방금 전화하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차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라칸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막상 우라칸 잠깐 타보라고 해서 줬는데 소리 하나는 진짜 좋다고 재밌다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데 좁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3억대로 한번 가보죠. 3억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F8로 가려면 4억대로 가야 되고 에보가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3, 4억이 생각보다. 3억에서 4억 사이 중고차 중에 좀 탈만한 좀 괜찮은 중고차라고 하면 또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정도 있겠네요. 3억 후반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벤타도르 S 쿠페는 3억대잖아요. 맞아요. 3억 최근에 나온 게 3억 후반에 나왔다. 후반대. 그러니까 아벤타도르 S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쿠페는 3억대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벤타도르 S가 값 아닌가요? 3억대면? 이게 아벤타도르 S잖아.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긴 하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있어요. 3억대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5억대고 6억대 차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3억대밖에 못 산다. 그죠. 아벤 S가 예. 괜찮다. 로드스터는 4억 한 초반 정도. 네, 로드스터 4억 중반. 근데 내가 볼 때 아벤은 로드스터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 저게 뚜껑을 여닫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이게 되게 비실용적이고 굳이 로드스터를 5, 6천을 더 주고 사야 되느냐? 라고 보면 쿠페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벤. 그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아벤 S 로드스터만 팔고 있는데 쿠페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A1에 어떤 차들이 지금 서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서 있어요. 다. 아니. GLS 마이바우도 있고요. 우르스들 좀 많이 있고요. 보통 다 키로수가 짧고 짧죠. 그런가요? 엄청 최근에 짧아요. 들어온 보라색도 굉장히 키로수 엄청 짧고 2천 몇백 킬로밖에 안 타는 차잖아요. 그건 정말 추천할 만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차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엄청 많죠. F8도 있고 F8 스파이더도 있고 아벤 S 로드스터도 있고 여러 대 있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GT도 여러 대 있는 것 같고 네 있어요. 그리고 STO도 있죠. 우라칸 STO. STO도 2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4대 있어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차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이상 카니발도 있었던 것 파릴리도 같은데. 있고 카니발도 있고 카니발 뭐 출 개조한 것도 있고 파릴리 네 슈퍼패스도 맞아요. 있고 그쵸? 파릴리도 있고 GTS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주차장을 늘려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미국 유럽 쪽 직수입은 어려울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네 어렵죠. 얼마 전에 보니까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수 처음 했을 때 유로가 1,1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만 20%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20% 넘게 올라가는 거고 네. 거기다 부가세 붙고 뭐 붙으면 20만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오토갤러리 가면 시동 켜봐도 되나 하는데 손님들은 시동을 켜봐도 되긴 하는데 오토갤러리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시동 걸어보고 저는 상관은 없는데 실제 사지 않을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100명만 하루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그걸 접객하는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힘들 거며 그리고 차도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야 될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될 시간에 오신 분들을 다 응대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어려워요. 사실 이게 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영업을 안 해봤지만 저희 쪽에 와서 이 시동 걸어봐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올 거고 막 진짜 하루에 막 50명 막 30명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해드리기 힘든 부분이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저 상관없는데 한 분은 이제 학생들 중에 가방 메고 구경해도 돼서 구경하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왔는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사진 찍으세요 했더니 안 해도 봐도 돼요. 그래서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손님도 없으니까 그래 안에 열어서 봐도 돼요. 근데 안에 딱 타더니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찍는 것까지 난 괜찮았어 뭐라고 안 했어. 근데 갑자기 가방에서 뭐 막 주섬주섬 막 꺼내. 쿠다스 있죠. 그거를 딱 하더니 딱 한 입 딱 진짜? 먹더니 부스레기가 막 떨어지는데 원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진짜 별로다. 재경 씨랑 라이브 처음 해봤잖아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지금 고소하려고 지금 영업방해로 방해하셨잖아요. 재경이랑 하는 게 좀 재밌네요. 되게 자동차 얘기도 오랜만에 하고 추억도 좀 돋고. 네. 다음에는 출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니요?
다음에 또 자동차를 주제로 재경이랑 같이 또 자동차를 주제로 또 맞아요. 이제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